네, 얼마 전이었죠. 대법원에서 단전 단수와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판결 하나를 냈어요. 요게 종전의 판례 태도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급해 가지고 제가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먼저 대법원 판결 취지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2021년 9월 16일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이 판결이 났습니다. 이 판결이 이 관리비 미납 때문에 단전 조치를 했던 사안이거든요. 이 단전 조치에 대해서 특히 단전 단수에 대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요. 단전 조치 적법 여부 종전에는요. 이런 단전과 단수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이 있었어요. 자, 제 블로그 한번 보시면 제 블로그에서 여기에 단전 이렇게 치시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쭉 해놨어요. 쭉 해놓고 관련된 글 보시면 2018년도에 제가 이렇게 정리했던 거죠. 이때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받은 판례를 바탕으로 이런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관리단이나 관리사무소에서 단전 단수하기 위한 조건, 요건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주셨고 또 제가 관련된 사건을 했었어요. 해온 것을 제가 정리했던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단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판례상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 단전 단수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적법한 관리 규약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돼요. 따라서 관리 규약이 없거나 관리 규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적법하게 만들어진 것, 즉 구분 소유자의 75%와 의결권 지분의 75%가 모두 갖추어져서 모두 동의해서 제정된 것, 이런 관리 규약이 아니라면 이건 적법하지 않은 관리 규약이잖아요. 이렇게 관리 규약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적법하지 않은 관리 규약에 근거해서 한 단전이나 단수는 위협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게 가능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으로 관리규약이 적법한 관리규약이 있으면 물론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단전 단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필요성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었어요. 설사 단전 단수 조치가 적법한 관리규약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요건이 있을 때 비로소 단전 단수가 허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봤던 판결에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이걸 정리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단전 단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관리비 미납 등으로 인해서 단전 단수를 하기 위해서 그 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이 첫 번째는 적법한 관리 규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적법한 관리 규약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런 단전 단수가 허용될 만한 상당한 이유, 즉 필요성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만 단전 단수가 적법한 것이지 단지 관리비 안 냈다고 해가지고 바로 단전하거나 단수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법이고요.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민사소송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요. 보시는 것처럼 자, 이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즉 적법한 관리 규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자, 다음 보십시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단전조치에 관해서 법령이나 규약 등의 근거가 없거나 또는 규약이 무효라고 밝혀진 경우 이 경우에는 단전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였잖아요. 그런데요. 다만 요게 추가돼요. 요게 이제 특이해진 것입니다. 관리 주체나 구분 소유자 등이 규약을 위한 것으로 믿고 규약에 따라서 집합 건물을 관리하였는지 적법하지 않은 규약이었지만 이것을 관리 주체가 적법한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집합 건물의 존립과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구분 소유자 등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단전 조치가 위협하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이게 종전 판례에서 달라진 부분입니다.
종전 판례는 일단은 적법한 관리 규약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관리 규약이 없다 하더라도 관리 주체가 이런 관리 규약이 적법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 다음에 단전 단수의 필요성,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었다. 이렇게 된다면 단전 조치도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단전 조치도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심플했잖아요. 적법한 규약이 없으면 단전 조치는 위협해.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적법한 규약이 없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단전 조치 가능하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관리 주체가 100이면 100, 우리는 적법한 규약이 있는 걸 믿었다라고 하지 우리는 규약이 없는 걸 믿었다,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관리 주체는 이게 적법하든 적법하지 않든 관리 규약이 있는 걸로 믿는단 말입니다. 자, 관리 규약, 적법한 규약도 없는데 그냥 떡하니 규약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거 그냥 시간 지나면은 믿거든요. 관리 규약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유효하다 본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단전 단수가 쉽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미납관리비에 대해서 징구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 징구 방식은 뭐냐? 민사소송이 있는 거잖아요. 소송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지 마구잡이로, 물론 필요성이 정말 있을 때도 있죠. 그리고 제가 봐도 이걸 관리비 안 내가지고 민사소송으로 수개월, 길게는 몇 년 끄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러느니 아예 단전 단수해가지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자, 이게 필요성이 있다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게 악용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전 조치하지 않으면 건물의 존립과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이 판단을 누가 합니까? 너무 막연한 거예요. 단전 조치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너무 모호한 표현이에요. 두 번째, 구분 소유자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이 가치 있는지 판단을 누가 해요?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에요. 관리 주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명분을 세울 겁니다. 다른 구분 소유자, 다른 입주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단전한다, 단수한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자, 이 판결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단전 단수가 굉장히 쉽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판결은 관리 주체가 설마 쉽게 하겠어? 이런 생각하에서 이런 판결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관리 주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판결을 선호할 겁니다. 일단 단전 단수하고 당장 이런 압박을 주기 위해서, 사실상 압박을 주기 위해서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런 판결이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전 충분히 이해는 돼요. 하지만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